여러분, 믿어지시나요? 밖에선 명품 신사인 척 하던 그 남자가 현관문만 닫으면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을요. 보세요. 짜파게티를 먹다가 그대로 얼굴을 받고 잠드는 모습입니다. 생수병에 든 게 물이 아니에요. 물은 한 병뿐이고 나머지는 소주입니다. 거실에 나와보면 남편은 늘 이런 모습이었어요. 바닥에 흥건한 건 소주입니다. 페트병에 담긴 것 또한 소주입니다. 소파 위에 가지런히 놓여진 분홍색 덤벨, 그리고 잿더리로 활용하는 빈 깡통, 밥상 위에 태블릿, 소주잔, 귤 몇 개. 플라스틱 반창통에 담긴 건 두부로 보이네요. 아마 1번 상간녀가 줬을 거예요. 새벽에 자다가 시끄러운 TV 소리에 나와보면 남편은 늘 만취 상태였어요. 밤새도록 만취 상태로 자다가 깨달아 반복하면서 태블릿만 바라보고 있었죠. 그래도 이날은 그나마 양호한 편인 거네요. 거실 바닥에 널브러지는 순간에도 소주병과 담배를 놓지 않던 저 가냘픈 팔뚝 보이시나요? 이번에는 배달시킨 돈가스를 먹다가 병든 닭처럼 졸고 있네요. 이쯤 되면 남편에게 밥을 안 해줬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, 잠을 자야 할 새벽 시간에 밥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. 남편이란 인간이 이러고 있는 시간은 대부분 새벽 시간이었거든요. 새벽에 왜 이러고 있는지 궁금하시죠? 해외 투자 종목에 미쳤거든요.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거실로 나갔습니다. 분홍색 플라스틱 소주잔을 앞에 놓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참.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플라스틱 소주잔에게 어떤 소원을 빌고 있는 걸까요? 계란을 7개나 삶았네요. 고작 2개밖에 안 먹었으면서, 그런데 노른자는 쏙 빼고 먹었네요. 바닥에 널브러질 정도로 소주를 마시면서 고작 노른자 안 먹는다고 건강해질까요? 태블릿이 켜져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발견하기 직전에 널브러졌나 봅니다. 상간녀들은 이 남자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요? 아마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은 제가 유일할 것 같네요.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시면 이렇게 될까요? 거실 바닥은 무슨 죄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항상 이 남자의 침으로 범벅된 거실 바닥. 아, 들리시나요? 코 고는 소리? 널브러지기 직전까지 이 검지손가락은 태블릿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겠죠? 소파는 도대체 왜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. 이번에도 거실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.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 위에 두고 있네요. 뭔가 가슴 설레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.
태블릿이 주변에 없는 걸 보니 주말이었나 봅니다. 주말엔 태블릿을 안 봅니다. 태블릿을 안 보는 주말 새벽에도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? 상간녀 모시고 드라이브 다니느라 마시지 못한 소주를 허겁지겁 마셨겠죠. 밥상 위에 올려져 있는 핸드폰이 날 좀 봐달라고 하네요. 사실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가 증거 잡기에 가장 좋습니다. 거의 매일 이러고 있으니 외도 증거 모으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. 무방비 상태가 되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. 저는 이 남자의 외도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새벽 3시에 늘 눈을 떠야 했습니다. 새벽 4시 이후가 되면 이 남자는 스스로 방에 들어가 자곤 했거든요. 술에서 깬 이 남자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. 그렇게 11년 넘는 기간 동안 모은 이 남자의 외도 증거는 10,000개가 넘습니다. 왜 이 남자의 다리만 나와 있는지 궁금하시지요? 여름도 아닌데 에어컨을 켠 채 자고 있는 모습이 걱정되기는커녕 꼴 보기 싫어서 담요를 덮어놨습니다.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. 발 아래 놓인 건 소주병이에요. 소주병이 비어있네요. 1.5리터 페트병에 담긴 소주를 다 마셨네요. 안주는 고작 귤과 컵라면. 소주잔이 비어있지 않은 걸 보니 마지막 잔을 비우지 못하고 널브러졌네요. 아마 저 잔은 다음날 일어나면 마시려고 남겨둔 것 같아요. 항상 이 남자는 눈 뜨자마자 소주를 마시거든요. 저는 이 남자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. 약을 먹을 때 아주 가끔 물을 마십니다. 어떤 날은 이 남자의 코 고는 소리에 깨기도 합니다. 코 고는 소리와 TV 소리에 안 깰 수가 없지요. 새벽에 깨서 나와보니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네요. 이런 모습은 오스카상 받은 영화 감독들도 연출하지 못할 거예요. 현실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지요? 먹다만 키위가 담긴 접시를 등 뒤에 살짝 숨겼네요. 제가 뺏어 먹을까봐 널브러지는 순간에도 키위가 담긴 접시를 지키고자 했던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저게 뭐죠? 저건 라면이잖아요. 아, 그 라면 젓가락 그리고 키위 한 조각. 모자이크를 크게 한 이유는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이 남자의 이런 모습을 상간녀들은 모르겠죠? 컵라면을 먹다가 엎어놓고 그걸 뭉개면서 널브러진 이 남자.
거실 바닥은 누가 치울 것이며 발바닥에 붙은 것들은 또 어디로 옮겨질까요? 집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 넓은 아파트도 아니에요. 그런데 밖에서는 왜 그리 있는 척을 하고 다니는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두려운가 봅니다. 여러분, 애국가 들리시죠? TV에서 애국가를 틀어주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시죠? 아휴, 저 쓰레기통 엎어놓은 것 좀 보세요. 아휴, 참. 참. 저 라면을 깔고 뭉개고 아휴, 저 이거 치우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. 거의 매일 이러니까요. 거실 바닥에 라면 국물을 잘도 코팅해 놨네요. 젓가락과 칼이 몇 개인지 좀 보세요. 라면 하나 먹으면서 참. 아휴, 저 발바닥 어쩝니까? 먹던 라면을 바닥에 엎지르고 그 위에 널브러지는 건 일상이었어요. 하이 실종 상태로 거실 바닥을 뒹굴고 기절하듯이 잠드는 이 남자. 아, 이게 제가 12년 동안 치워야 했던 남편이라는 존재의 실체였습니다. 아, 이 코 고는 소리 어쩔 거예요. 아, 한숨만 나오네요, 정말. 이건 누구에게 주려고 손에 남겨뒀을까요? 손바닥 좀 보세요. 아, 어느 새벽에 거실에 나왔다가 심장 멎는 줄 알았는데요. 남편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 같았거든요. 다가가서 보니까 피가 아니라 포비돈이었어요. 여러분, 포비돈 아시죠? 빠지는 머리카락이 아까워서 머리에 소독약을 바르고 잠든 거였는데요. 상처 하나 없는 머리에 붉은 약을 칠한 그 기괴한 모습. 참, 이 남자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집이 아니라
정신병동 같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. 35도 담금주에 물을 타서 마시면서 하루 종일 취해 있었던 사람. 저는 아직 이 남자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궁창 속에서 제가 불타 죽을 뻔했던 날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